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행합일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합일, 일치해야만 한다라는 건데,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끼는 한자성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그 길에서처럼 자기가 선택하고 혹은 선택하지 않은 그 길에 대한 어떤 미련,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의 연속 선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선택이 꼭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으로 옮겼느냐 생각으로 끝나느냐의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한 80, 90% 정도가 생각만 하다가 그냥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다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희한테 상담 오는,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 정도 전화 통화까지 합해서 100명 정도 상담이 있으면 그 중에 두세 통? 많으면 세 통 정도가 그냥 지르고 행동으로 실제 옮기는 사례를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부터 느낀 게 뭐냐면, 행동으로 옮긴 사람만 부자가 되는 그 지름길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멈칫거리다가 대부분 생각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뭐 97, 8% 가까이. 그러니까 100명이 만약에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 그러면 두세 명 정도가 이제 계약금을, 선계약금을 100만 원이라도 쏘는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의 삶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19년도, 20년도, 올해 21년도에 그 사람들이 주저주저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거니까,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그런데 머뭇하다가 대부분이 이제 그만두는데,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19년도에 결단을 내렸던, 20년도에 행동으로 옮겼던, 21년도에 실제 지행합의를 실천했던,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람만 지금 좀 불면증이 시달리지 않고 좀 평온한 잠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이제 미루어서 짐작해 봅니다. 지행합의에 있어서 연관된 단어인데, 행운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운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행동으로 옮긴 사람에게 찾아오는 복인 거죠. 그러면 행운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만 하다가 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하잖아요. 그죠? 태어나는 거, birth와 근데 D, death, 그 죽음 사이에 C, choice의 연속인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180도 달라지는 그 케이스를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에서 멀리 사례를 들 것도 없이 제 사례 같은 경우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지금 1년 8개월 정도, 제가 만약에 1년 8개월 정도 아파트를 막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모아서 우리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모은 돈으로 투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택이 지금 돌이켜서 이제 생각해보면, 만약 그 선택을 그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고, 또 노후 대책도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국민연금만 바라보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그때 1년 8개월 전에 사단지를 매수하지 않았다면, 1년 6개월 전에 5단지 매수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이렇게 모여서 저의 자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막 암담했을 것 같아요. 내 노후가. 정말 국민연금만으로는 뭐 따로따로 국민연금을 조금씩 받긴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우리 부부가 살아낼 것 같지가 않았어요. 살아낼 것 같지가 않았어요. 살아갈 것보다 더 심란했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힘들었다는 거죠. 국민연금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되는 뭐 생활비 같은 것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경제적인 걱정, 뭐 노후 걱정 이런 게 사실 많지 않아요. 부자가 됐다라는 개념보다는 돈 때문에 막 찌지고 볶고 할 것 같진 않다는 거죠. 이렇게 미래를 미루어서 이렇게 예측해 보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1년 8개월 전에 1년 6개월 전에 그러한 행동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너무 막연한 그 노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계속 고민만 하다 말았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동영상을 이 유튜브를 보는 뭐 구독자 분이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라면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급을 타서 모을 수 없으니까 저처럼 뭐 지금 이제 대출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각 은행마다. 그러면 월급을 모아서는 아파트를 살 수 없으니까 저처럼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저도 다 나머지 3, 4, 5단지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다 전세 끼고 투자한 것들이에요. 그 많은 금액을 제가 다 뭐 아파트 전체를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이미 3단지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3, 4, 5단지 이제 백마역이 가까워서 집중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 내가 크게 삶을 살아가면서 요즘은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너무 안정이 되어 있어서 뭐 행복 지수는 뭐 거의 100점 만점에 97, 8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뭐 오전에 탁구 치고 오후에 뭐 헬스장 가서 놀고, 요즘은 이제 주말농장 지금 상추 그 추위에도 잘 견디고 있던데 그 상추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서 아마 집에 화분을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상추를 심을 수 있는. 그래서 겨울 내내 상추가 살아있을 수 있을 정도만, 그래서 이제 봄에 옮겨다 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주말농장 가는 그것도 이제 많이 사라졌고, 이제 겨울에 이제 지금 비수기니까 뭐 이 근로소득을 하는 이 한성부동산 사무실은 정말 설렁설렁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탁구장 갔다가 출근할 때가 있다는 건 뭐 굉장히 큰 기쁨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 나이에. 그러니까 직장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고민하는 나이든 제 또래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저는 뭐 행운 나이인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왜 옮겨야 되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간은 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끊임없이 흘러갈 텐데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폐지를 주우면서 시간이 금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는 그건 온당치 않습니다. 그런 폐지를 줍는 시간이 금이 될 리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자산 가치에 투자한 그 시간들이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쌓이면 그게 이제 금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투자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나의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것 중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주식을 잘 모릅니다만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주식에 5천만 원을 베팅하는 것하고 5천만 원이 있어서 3억 5천 전세 사는데 5천을 투자해서 4억짜리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것하고 현격한 차이인 거죠. 시작부터가 차이인 거예요. 하나는 5천인 거죠, 그죠? 주식 같은 경우. 그런데 부채도 자산이니까 하나는 4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출발점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 출발점이
같은 5천을 투자했다고 해도 너무 많이 큰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부동산 쪽에서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 5천을 투자하면 이 5천이 더 자산 가치가 불어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그 거의 확률이 5대 5잖아요. 그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한 이 자산은 늘어날 확률이 95%에 가깝고 줄어들 확률이 5%에 더 가깝다. 지금까지 그래도 왔다는 거예요. 뭐 그 과정에서는 그 마이너스 5%를 친 게 뭐 IMF도 있고 뭐 리먼 사태 뭐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뭐 굉장히 많은 어떤 부동산 여러 가지 제재를 가했는데 그 제재가 있을 때마다 약간씩 주춤주춤한 그걸 막 모으니까 5%가 된 거예요. 하락 5%인 거죠. 그죠? 그럼 95% 상승과 하락 5%의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할 거면 5대 5보다는 아무래도 9.5대 5가 낫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뭐 투자하는 여러분 마음입니다만. 그리고 또 가난 대물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죽을 때 가난한 것은 내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건 가난은 대물림 된다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제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가난했던 그 사람이 지금도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전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삶이 계속 연속된다면 정말 가난은 대물림 되는 게 맞으니까 빨리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자산 가치를 늘리면 좋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아무 짓도 안 하면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내가 투자한 이 자본금이 조금 떨어질 수도 깎일 수도 있겠죠. 그죠? 정부가 이제 어떤 정책을 내세우냐에 따라서 뭐 강력한 정책을 내세운다고 해서 뭐 조금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1주택자다 그러면 그게 떨어지든 올라가든 뭐 내 주거 복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죽으나 사나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 전체의 어떤 주거복지의 삶이 행복지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주거복지, 행복지수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많은 폭락론자들이 지금 앞으로 아파트 뭐 대폭락할 것이다라고 막 외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정부 관련 그 부서에서도 앞으로 5 내지 뭐 8% 아니 3% 내지 5% 정도 심한 곳은 뭐 8%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던데 그런 업체에서 뭐 3% 내지 많으면 5%까지 내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측 지수를 내놓는 것만 보아도 그렇고 또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내년에 세수가 종합부동산세만 30%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6조 정도 되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30% 정도 그 종합부동산 세수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라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30%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부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내년에 아파트 가격이 꼬꾸라질 거라고 뭐 그쪽 시각에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행합일 그 첫 번째 시간이었죠. 그죠? 행동으로 옮겨야만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과거의 삶을 살아왔고 지금 현재 그냥 무던하게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데 내 삶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계속 이 삶을, 어제의 삶을, 그저께의 삶을, 1년 전, 2년 전, 3년 전의 삶을 그대로 계속 답습한다면 그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행동으로 그 고리를,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놔야만 내 삶이 달라지고 내 가족의 주거 복지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가족의 행복 지수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 가족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어쩌면 행동하지 못하는 나에게도, 가장인 나에게도 뭐 일말의 책임은 있는 거죠. 그죠? 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난 계속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세를 살기로 그쪽으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계속 뭐 고집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일산 아파트 그래 1등 한성부동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이씨 한번 저질러 보자 라고 해서 내가 들어가서 살지는 못할지언정 그냥 나처럼 빚을 내서 전세를 끼고 한번 아파트를 투자해 놓고 나중에 몇 년 뒤에 정말 여건이 돼서 이제 우리 가족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살면 그게 설사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의 주거복지 향상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죠? 더 이상 전학을 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그건 먼 미래의 일입니다만 지금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먼 미래에 우리 가족의 행복지수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삶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지수의 문제이니까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말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거니까 가족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분한테, 또 같이 사는 분한테 물어서 다수결로 결정하면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가족이 5명인데 만약 3대2다 그러면 3의 의견을 따라서 그쪽으로 가족 회의 결과에 따라서 좀 행동이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내 자녀가 아파트 사기를 원하는지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가족회의를 해서, 아이도 아이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죠? 그럼 어떤 아파트에 살고 싶은지 아이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더라도 중학교 다니더라도. 그러면 같이 사는 부인의 의견도 같이 종합하고 아이의 의견도 종합하고, 그러면 가족이 셋이면 셋 중에 2대1로 나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의견을 따라서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그게 어떤 결정이든 일단 행동으로 저는 옮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행합일 첫 번째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흐르는 강물처럼, 뒤에 강물 한강이 보이네요. 그죠? 이 사진에서 한강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한강이 보이는데, 이 도도하게 흐르는 한강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흘러갈 텐데, 근데 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시간이 금이 될 텐데, 그 흐르는 시간을 계속 정체시켜 놓고 썩은 물로, 고여있는 물로 만들지 말고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은 금인 그러한 강물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도 조금 더 윤택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19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제발 무주택자라면 아파트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뭐 1주택자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너 얘기 듣고 투자했다가 뭐 망했다라는 얘기는 아직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의견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는 영역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추세로 놓고 보니까 저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행동으로 옮겨서 가난이 되물리지 않도록, 뭐 지금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아무 짓이 뭐냐면 자산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파트 부동산이었으면 좋겠는데 꼭 아파트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뭐 하여간 자산 늘릴 수 있는 그게 뭐 비트코인이 돼도 좋고 아니면 뭐 주식이 돼도 좋은데 제가 그나마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이니까 저는 아파트 투자하시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뭐 안전 자산에 좀 더 가까우니까 이쪽을 그냥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할 거고 그 투자에 대한 책임도 이제 각각 본인이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이제 수용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현명한 행동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의 삶에 그 결과가 조금씩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지행합일 첫 번째 시간으로 잽싸게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만이라도 조금씩만이라도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